이게 요즘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AI발 IT 개발자 구직난. 이게 사실 실리콘밸리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긴 하는데 사실 거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판교도 가보면 상당히 흉흉한 것이 사실인데요. 좀 이런 힘든 시기에 스스로 일본에서 커리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직접 길을 여셔가지고 당당히 조기 선고 확보를 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저희 전 준배님과 함께 좀 27개월 조기 선고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해가지고 이걸 좀 샅샅이 좀 파헤쳐보고자 하는데 준배님 오늘 너무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준배라고 하고요. 가천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고 그리고 25년 8월에 졸업 이후에는 사피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본 취업을 준비했고 최근에 첫 내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이런 거 자체는 처음 해보시는 거죠? 네, 처음 합니다. 아이, 편하게 저희 자기소개가 연애가이시마스 이런 거 안 하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한번 좀 사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내정을 받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인터뷰 자체를 응해주신다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들면서도 왜 인터뷰에 응해주셨지? 라는 이유가 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해졌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일본 취업을 준비하면서 일본에 계신 그 엔지니어 선배님들한테 엄청 도움을 많이 요청했는데 다들 커피챗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저도 그런 사람이 항상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서두에 좀 이제 내정을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좀 YT에도 되게 세부 분류가 많잖아요. 좀 어느 네. 쪽 이제 기업에 좀 내정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그 업계의 갈래 정도만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게 크게 자사개발하고 SI하고 금융 IT가 3개 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금융 IT 쪽으로 내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 IT 쪽. 뒤에서도 더 여쭤보긴 하겠지만 꽤 지망도가 높은 쪽이셨나요, 그쪽?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진행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네. 재밌어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망도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많이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뭐랄까요, 되게 레거시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좀 할 일이 많다 뭐 이런 이미지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여러 가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하나 좀 사전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업무를 한 7, 8년 넘게 해오면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보통 취준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한 졸업하고 1, 2년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는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은 이제 준비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막 빠른 친구들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막 조기 내정 받고 몇 개월 걸렸어요, 반년도 안 걸렸는데 뭐 이런 친구들 간혹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되게 한국적인 마인드에서는 되게 그게 돼? 라는 좀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런 의심이 들거나 하신 경우는 없으셨나요? 준비하시기 전에? 의심이 들진 않았습니다. 이게 주변에 일본인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8개월 정도 준비하면은 대부분 다 내정을 받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빠르게 취업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의심보다는 사례들을 많이 봐오셔가지고 크게 그런 건 없으셨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은 전공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통은 사피 하면은 되게 비전공자들이 많이 듣는 이미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사피를 시작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지 좀 계기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사피가 전공자하고 비전공자를 절반 뽑습니다. 그래서 전공자 반, 비전공자 반도 따로 나눠져 있고 저는 전공자 반 중에서도 자바 전공자 반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에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가 들어가면은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대비를 엄청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쪽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고서 공백기도 채울 겸 이제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사피에 지원해서 붙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사피 하면은 저도 예전에 사피 쪽에 막 일본 취업 설명 이런 걸 실제 나가본 적도 있고 좀 여러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쪽 담당자분들도 그쪽에 취업처가 뚫리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반대로 학생들의 수요가 좀 적어요라는 얘기를 언제나 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불모지라고 표현하면 좀 거창할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한국 취업에 좀 무케로 해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메이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쪽의 커리어를 좀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한국 취업이 안 돼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대기업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 실력으로 한국에서 대기업은 좀 무리라는 게 막 서류 지원하고 하면서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본도 몇 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본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면접까지는 수월하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 취업에 좀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취업도 좀 병행을 하셨던 케이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초반에는 몇 군데 서류를 썼는데 엄청 열심히 진행한 적은 없어요. 조금 그러면은 진행해보시다가 일본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좀 전념하시게 된 케이스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그러면은 사피 쪽에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제 커리큘럼 아까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좀 사피의 커리큘럼 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전공자반 기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전공자반이 1학기 기준으로 6개월 코스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초반에는 1개월 동안 자바에 대해 배우고 그 다음에 1개월 동안 자바로 코딩 테스트에 대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기수 때부터 AI 삼성천녀 SW AI 아카데미로 바뀌어가지고 네네네. AI 수업도 3주 동안 듣고 그 다음에는 프론트엔드를 한 달 동안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바 스프링을 이용해서 백엔드 2개월 동안 배우고 마지막에는 1학기 동안 배운 거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2주 동안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1학기가 끝납니다. 그럼 우선은 전반적인 건 다 한번 좀 6개월 동안 둘러보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그게. 맞습니다. 기반을 잡는 그런 수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보통 프로젝트 베이스 그러면. 네, 2학기는 6개월 동안 3번의 네. 프로젝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지를 않아가지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행복한 탈주를 하셨군요. 우선은 그렇게 해가지고 상반기만으로도 충분히 좀 경쟁력을 갖추시고 내정을 받았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한번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뭐 기술의 좀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뭐 주관적인 요소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좀 쌓기 이제 진행하시면서 그리고 엔트리 하시면서 좀 본인의 기술 수준을 좀 스스로 평가한다는 좀 어느 정도였을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 기업 면접에서 이 정도면 부족할까? 이 정도면 통할까? 이거를 준비하는 당시에 좀 본인이 느꼈던 본인의 레벨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지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예, 한국에서 제 실력이라고 하면은 전공자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서류를 썼을 때 붙은 적이 네. 1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니지만 한 10번은 넘게 썼거든요. 그래서 서류 통과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넣으면은 절반 정도가 면접을 가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래도 나름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일본에서는 통할 수 있는 정도라고 우선은 느껴지신 게 근데 진짜로 객관적으로 그 요구하는 기술 중에 차이가 좀 있나 보네요, 그게. 한국에서는 기술을 요구하는데 일본에서는 기술을 이것저것 해봤다기보다는 프로젝트를 뭘 했고 그 프로젝트를 왜 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썼다면은 기술을 왜 썼는지 이런 정도만 묻는 것 같아요. 네, 좀 일본과 관련된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셨는지 좀 사전에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일본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었어요. 워홀로 출신이셨군요. 네, 워홀이. 네. 일본어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그럼 그때 시작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신 좀 케이스신 거예요? 워홀 가기 조금 전부터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서 네. 워홀 갈 때 N3였고요. 그리고 가서는 말도 제대로 못해서 맨날 설거지만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는 N1 턱걸이로 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N1이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상당히 좀 재능이라고 할까요? 좀 노력이 좀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그 치활 하시면서 또 아마 일본어 준비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치활 중에 일본어 준비 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프로젝트를 GPT 이용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질문지를 전부 다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 질문에 대해 제가 일본어 키보드도 무조건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본어 키보드도 설치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답변을 이렇게 작성하고 GPT한테 문법을 고쳐달라 하고 거기서 계속 스카우트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본어 면접 대비를 그렇게 우선 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단어집 공부 이런 거는 하지 않았고 왜냐면은 제가 업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제가 가고 싶은 회사들 홈페이지 전부를 막 읽어보고 사원 인터뷰 읽어보고 그리고 기술 블로그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기술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네, 앞서서 좀 이제 자판 이런 것도 이제 세팅하고 막 준비하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일본어 자판 보통 쳐보신 분들 많지 않긴 할 건데 좀 초반에 준비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치는데 한 수업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렇죠.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모두들 겪는 그런 거고 사실 처음에 보통 자판도 안 설치돼 있잖아요. 네, 세팅부터 하고 이러실 텐데 그러면 좀 반대로 궁금한 게 초반부터 뭐 이제 뭐 리크나비건 마이나비건 아니면 자사 마이페이지건 들어가는 게 좀 가능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엔트리는 좀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었어요? 저는 첫 엔트리가 코렉이었어가지고 일본 리크나비 마이나비 이런 거는 사실 지금까지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그 제가 아는 기업 몇 군데랑 코렉에 있는 기업 몇 군데 이렇게만 지원을 해서 일본 페이지 들어갈 그럴 이유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코렉만으로는 지금 이제 준비하셨던 것도 이력을 보면 아마 다 커버는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가시면서 그 기업들의 마이베이 페이지까지 접근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리쿠나비나 마이나비 안 쓰셨다라는 되게 보기 드문 답변을 방금 받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방법론이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일단 일본 취업을 한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대기업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업계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백엔드 위주로 공부를 해와서 백엔드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워크 사이트를 보면은 업계별로 필터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별점 순으로도 필터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회사들이 유명한지 다 찾고서 정리한 다음에 사업 내용을 보고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 하면은 지원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했습니다. 오픈워크 하셨군요.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로 필터를 거신다고 하셨는데, 참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탑3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으셨어요? 저는 그 오픈워크에 이게 육각형으로 별표가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걸 제일 많이 보는 게 20대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메가벤처다 보니까 메가벤처 위주로 많이 지원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외에도 좀 보는 게 있으셨다면 어떤 게 좀 있으셨나요? 그 이외에는 사원 수가 많다던가 규모가 크다던가 하는 회사들 규모를 네. 나왔습니다. 그런 규모랑, 근데 규모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20대의 성장률. 근데 오픈워크로 하는 거 저도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리크나비, 마이나비를 거쳐도 결국엔 마이페이지로 가는 그냥 중개의 역할인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좀 좋은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엔트리. 다음으로 궁금한 게 보통 뭐 SPI 같은 적성 검사나 보통 이제 개발자분은 코테 많이 보실 텐데, 네. 이런 거는 좀 대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코테는 네. 사피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거 기반으로 했는데 사실 한국 코테랑 난이도가 너무 차이 나요. 한국에 백준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국 기업은 아마 골드 1, 골드 3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일본 기업은 실버 3, 4 이런 느낌이어서 난이도가 진짜 너무 많이 차이 났습니다. 또 어려운 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코딩을 할 수 있나 SPI 보는 기업들은 제가 책을 한 권 공부하긴 했는데 그 일본어 읽는 거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전부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리 쪽, 비언어 쪽은 그래도 좀 용이하게 푸셨겠네요, 상대적으로. 네, 비언어 쪽은 이게 중학교 수학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 부분에서 점수를 따고 언어에서 조금 점수를 못 따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쵸.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난이도는 높지 않다 보니까 비언어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게 일본 하면은 포텐셜 채용이라는 얘기 되게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마 준배님 또 몸으로 체험을 하셨을 텐데 근데 네. 이게 포텐셜 채용이라는 표현이 되게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사실 그냥 잠재력 요거 하나만 좀 있는 표현인데 근데 실제로 좀 전형이나 선고를 진행하시면서 진짜 여기는 포텐셜 채용이네? 약간 이런 걸 좀 느끼신 케이스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근데 그 포텐셜이라는 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거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에서도 잘하겠구나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냥 사람만 보고 뽑는다라는 느낌은 없었고요. 제가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그 프로젝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그거를 보는 게 포텐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런 경향들을 많이 느끼셨나요? 뭔가 기술적인 요소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의 뭔가 성향이나 성장 가능성 이런 걸 진짜로 본다라는 걸 좀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걸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메가벤처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면접도 있지만 기술 면접이라는 게 무조건 있어서 기술력이 없으면 거의 통과를 못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업계들은 제가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은 그 기술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어려운 게 있으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물어보셔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포텐셜이라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요소에는 덜 집착하는 특히나 신졸 때 있어서는 그런 게 좀 확실히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서류 몇 개 정도 넣으셨고 그래서 서류 통과를 보통 어느 정도 보이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아마 내정이 진행 중이신 것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비율 같은 거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0개, 40개 정도의 회사의 서류를 썼었고 그리고 서류 통과율은 30%에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내정은 한 곳을 받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가지고 최종 내정률은 3%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하나는 깔고 가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준배님께서 이제 본인이 엔트리했던 리스트를 저한테 좀 한번 보여주셨었는데 업계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그 세부 업계, IT 안에서도 뭐 약간 메가벤처도 당연히 있으시고 뭐 SIR도 없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인 뭐 자사 개발, 서비스 개발 쪽도 있었고 IT 컨설도 있었고 아마 게임 쪽도 제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다양한 업계를 지원하셨는데 엔트리 단계에서 가장 메인으로 노리셨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메가벤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실제로 그러셨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양한 업계를 넣긴 했었는데 지금 제가 27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25년 5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26졸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기업은 다 끝나고 있었고 분석부가 끝났고 메가벤처 같은 경우에는 계속 1년 동안 채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메가벤처를 많이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7졸이 살아날 쯤 해가지고 이제 다른 업계까지 더 넓혀가신. 네, 27졸부터는 진짜 여러 가지 회사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면접이 일본이 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차까지 가는 게 제일 많으셨다고 좀 체감되세요, 혹시? 대부분 4차 면접이었습니다. 적으면 3차 면접. 그럼 4차로 가면은 좀 어떤 단계로 가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에서는 뭐 회사마다 전부 스텝이 다르긴 한데 1차가 그 기술 면접이었고 그 2대1로 면접을 봤습니다. 어떤 기술을 썼는지 그리고 그 기술 왜 썼는지 이 정도로 물어보는 기술 면접이었고요. 그리고 2차 면접은 인사 면접이었는데 인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 물어보는 면접이었고 3차는 기술 매니저 면접이었는데 이게 기술에 대해서 묻는다기보다는 현재 AI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나중에 커리어
커리어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런 것들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4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질문은 딱히 안 하시고 이 회사 왜 오고 싶은지, 지금까지 면접관 인상이 어땠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거의 좀 지망 특징이 동기가 얼마나 강한지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형상을 봤을 때 보통 한 1, 2차는 그래도 떨어졌네 이럴 수 있는데 거의 직전쯤에 떨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많이 있었군요. 근데 좀 약간 저는 그게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경험이 사실 쌓여야지만 채용 내정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 과정을 한번 놀이코에로 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님 같은 경우는 좀 멘탈 관리 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도 좀 한번 궁금해요. 사실 멘탈이 많이 나갔고 이게 제가 4차까지 가는데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회사에 엄청 집중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엄청 가고 싶었는데 최종에서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내가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졸업을 해버렸으니까 기졸자 디메리트라는 것도 막 있고 하다 보니까 엄청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불안한다고 해서 포기하면은 어차피 내정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지원해야겠다 해서 맨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잠시 방황하고 하던 거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한 3번 정도 최종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아예 기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최종에서 떨어뜨릴 건데 왜 기대를 하지, 이런 마인드로 너무 항상 아마팅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그 과정이 있으셨으니까 결국엔 내정까지 받으셨다라는 좀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번 아까 ES 같은 것도 아마 처음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쓰실 때는 사실 아까 자판도 좀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초반에 좀 어떤 식으로 조사하셔가지고 쓰셨어요, 그거를? 처음에는 일본어 자판을 못 쳤기 때문에 조사를 거의 못했고요. 먼저 그 문항이 있으면 한국어로 제가 쓰고, 제가 키보드 자판은 불가능했는데 핸드폰으로 일본어 치는 거는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작성하고서 그 카카오톡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PT 이용해가지고 문법 교정하고 그런 것들 하면서 계속 썼습니다. AI 없이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좀 되어버리긴 했네요, 확실히. 네, 이게 문법도 잘 잡아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면접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GPT랑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좀 이제 하셨는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까 저 사피 아까 이제 딱 반년만 듣고 어찌됐건 약간 좋은 결과를 수료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사피에서 프로젝트 한 거는 없었고요. 마지막 학기 때 프로젝트 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내라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글로 써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내용, 어떤 기술을 썼는지 정리해서 내라는 회사는 있는데 뭐 사진 넣고 그 이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든 그런 거 내라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냥 글 기반으로 필요하다면 제출해가지고 그거를 서로 검증하는 좀 이런 프로세스로 가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 기술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가 몇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문자수 제한을 두지 않고서 쓸 수 있어서 프로젝트 한 개 그래도 몇 개 있어서 한 10,000자 넘게 뜬 것 같아요. 약간 한국에서는 되게 그런 예쁘게 준비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막 어디 노션에도 막 예쁘게 해놓고 막 그 깃허브에도 이렇게 뭐 잔디 심기 하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의외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깃허브 잔디 심기 이런 거는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네, 뭐 전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그리 많지 않다. 네,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 현지에서 취업하는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역으로 가질 수 있는 강점, 차별 포인트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차별 포인트가 사실 일본에서 일본 대학교로 나오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문과 직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보다 일본어를 잘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IT 공부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 일본어하고 IT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가 결합이 돼가지고 엄청난 강점이 된 것 같습니다. 스킬셋을 기반으로 한 약간 실력주의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아까 좀 역경도 있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힘드셨던 시기, 좀 순간 이런 게 있었다면 언제쯤이 좀 그런 게 가장 심하셨어요? 저는 26졸 마지막으로 떨어졌을 때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추석 때쯤이었었는데 그 내정식 2주 전이었거든요. 9월 중순에 떨어졌는데 눈물 나. 그 회사도 엄청 가고 싶었던 회사여가지고 심지어 대면으로 갔었는데 회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반해가지고 엄청 가고 싶었는데 떨어져서 멘탈이 많이 나갔었어요, 그때는. 크기까지 마음에 들었는데 실제로 방문까지 했는데 근데 맞아요. 그 뭔가 26졸 지나고 물론 27졸 되게 바로 오긴 하지만은 심리적으로 그게 완전 다르잖아요, 사실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행복한 고민의 시간일 것 같아요. 27년 4월 아마 보통 입사를 하실 건데 그 전까지 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좀 다르게 좀 약간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그냥 개인적인 약간 목표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취업을 하면서도 계속 조금씩 진행했던 건데 제가 초반에 일본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게 업계 정보도 모르고 일본어도 못 치고 해서 정보를 잘 못 얻어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흐름을 잘 아는 상태여서 한국에서 한국 대학생분이 처음 일본 취업을 준비하면서 빠르게 정보를 알아갈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본에 계신 엔지니어 분이랑 디자이너 분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계속 좀 고도화하는 게 27년 4월 입사전까지 목표고 또 이제 네. 일본어나 영어 공부도 많이 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확실히 좀 생산적인 활동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시고, 덕분에 저도 이렇게 인터뷰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입사 후에 이제 보면은 한 2년, 3년, 5년 이 정도에 되게 많은 커리어의 변화의 기회들이 있을 건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본에서 요 정도의 마일스톤을 이루고 싶어 라는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실지 좀 궁금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만족을 해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는데 IT 쪽에서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전 그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 일본어도 네이티브로 네.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 후배들도 엄청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일단은 목표예요. 상당히 소박하면서도 가장 네.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좀 사페이 이외에도 사실은 되게 IT 국비 과정 이런 게 부트캠프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좀 보통 이제 잘못 풀리면 좀 SAS 쪽으로 빠지거나 좀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현실적으로 SES를 거쳐서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약간 길이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좀 그런 블랙에 빠지지 않는 길 같은 게 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으실지 좀 준배님이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막 이직 이런 거는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네, 지금 신졸로 들어가는 거면은 네. 일본어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비분들이 아마 일본어도 거의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IT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거보다는 면접에서 자기 어필 잘하는 게 좋은 회사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일본어를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언어가 되고 나서, 네. 그리고 특히나 포텐셜이라는 입장에선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소통이나 본인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의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제 한국에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IT 쪽도 당연히 그렇고 일본 쪽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워낙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게 저도 음. 몸으로 체감이 될 정도인데, 좀 이런 분들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마무리 멘트 하나 던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저번 달까지 계속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었는데 할 수 네.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 대학생활 하면서 뭔가 네. 다들 열심히 하나라도 해오시잖아요. 그런 거 에피소드 잘 만들어서 면접에서 잘 풀어내면 좋은 평가도 받으실 수 있고 초반에 떨어지는 거는 진짜 당연한 거니까 떨어지면 끝내지 말고 왜 떨어졌는지 복귀도 잘하고 보완하면서 면접 스킬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면 무조건 원하는 곳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 쭉 해보니까 느끼는 게 면접관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그냥 얘기하면서 그 긍정의 이런 게 자꾸 묻어나니까 당연히 기술도 기술일 거고 일본어도 일본어겠지만은 그냥 그 히토가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시민님이 느껴지는 부분 자체가 확실히 인상적으로 사랑받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저도 되게 즐겁게 인터뷰 오늘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배님 저희 뭐 이제 이런 IT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비롯해가지고 좀 많은 네. 일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제 많은 도움을 같이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또 저희 채널에서도 준배님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좀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27년 4월까지의 즐거운 라이프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